자, 다음으로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이제 처음 듣는 단어죠. 이제 물리학 1에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알게 되는 단어일 것 같은데, 여태까지 처음 배우는 단어들 학습했던 것처럼 뜻부터 차근차근 풀어 나가 보자고요. 자, 내부 에너지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물리학에 나오는 단어들 어렵지 않다 그랬죠? 그냥 거의 직역하듯이 그냥 뜻을 풀면 그냥 그게 정의가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내부 에너지다.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 그냥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물체의 내부 에너지를 알아봐라 라고 하면 그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분자들이 갖는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한 게 그냥 그게 내부 에너지예요. 그래서 정의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어떤 물체의 분자가 갖는 내부의 모든 에너지의 총합을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기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에너지로 부를 수 있는 에너지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많이 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 에너지의 어떤 비중을 크게 갖는 에너지는 주로 뭐밖에 없게 되냐면 요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100% 내부 에너지 이건 아니지만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이루는 에너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로 운동 에너지겠죠. 그게 이상기체라면 그 비중은 더 커질 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요. 기체 같은 경우는 내부의 에너지를 일컫는 내부 에너지가 주로 운동 에너지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단 이제 어떻게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죠? 이제 내부 에너지가 100% 운동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냥 내부 에너지는 주로 그냥 운동 에너지구나 라고 정도는 생각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 두 말의 차이 잘 알겠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운동 에너지라서 그냥 거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봐도 좋다라는 거. 그럼 이제 내부 에너지의 개념은 우리가 대충 알았으니까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주로 어떤 영향에 의해서 변화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면 좋겠죠. 우리가 앞서서 기체 같은 경우는 내부 에너지가 주로 운동 에너지의 비중이 높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기체 내부 에너지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말로도 연결이 되는 거야?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영향을 비슷하게 뜻한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자, 기체 운동 에너지를 높인다. 단순히 생각하면 기체 운동을 더 활발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손으로 쳐요? 손으로 친다고 기체가 분자가 운동이 활발해지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불 피우는 거죠. 불 피워서 열 에너지를 기체에 공급해 주게 되면 기체에 뭐가 올라가면서 열 에너지를 받으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도 같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기체 분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알고 있죠. 막 그 중학교 때나 한 번씩 실험해봤지 않나요? 뭐 알코올 램프 뭐 이런 거에다가 뭐 풍선 이렇게 달아놓은 거 근처에 갖다 대면 불에 갖다 댄다는 게 아니라 근처에 갖다 대면 풍선 안에 있는 기체가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말이 이제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그만큼 그 풍선의 벽을 때리는 어떤 강도나 횟수도 올라가니까 압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풍선의 부피가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실험이 나면 유사한 실험 한 번씩 해본 적 있죠. 그래서 우리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체 열을 가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맞구나 라는 건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근데 그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서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곧 기체의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기체, 특히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요, 내부 에너지가 어디에 비례를 한다? 기체의 온도에 비례를 한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기체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그만큼 운동이 활발해서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기체 내부 에너지도 큰 거고, 기체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는 그만큼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 그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부 에너지 역시도 낮은 상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간단한 거 설명을 좀 길게 한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핵심은 요거 두 개죠. 내부 에너지의 정의,
그냥 내부의 모든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운동 에너지이다. 두 번째, 그 운동 에너지는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 에너지 역시도 커지기 때문에 기체 내부 에너지 역시도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온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쌤이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고 프린트만 실어줬는데 이제 가장 간단한 분자 구조인 이제 단원자,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그런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2분의 3 어쩌고 저쩌고 상수가 붙는 이런 걸로 실제로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렇게 가장 간단한 구조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갖는 이상기체들도 전부 다 온도에 이렇게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실제로 비례상수가 어떻게 붙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사실만 잘 알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1입니다. 1. 많이 들었죠? 이거 데자뷰인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1이에요. 역학에서 다뤘던 그 1. 자,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이제 내부 에너지 설명하면서 풍선을 가열해서 풍선의 부피가 팽창하는 상황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에 열을 가해줘서 기체 분자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벽을 때리는 그 강도와 횟수, 압력이 올라가게 되니까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 풍선이 부풀었다는 소리는 기체 분자가 풍선 벽을 때려서 그 때리는 힘 때문에 이 풍선이 부풀어 오르게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해 풍선이 부풀게 압력을 가한 게 기체 분자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풍선 부피의 위치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기체 분자가 풍선에 뭘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공간 안에 있는 기체가 열에너지를 가함으로 인해서 부피가 팽창을 했다면 그 기체가 벽을 때리는 것 때문에 팽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줬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로 역학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W로 쓰게 되고요. 실제로 그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렇게 좀 간단한 상황에 비유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피스톤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기체에 어떤 에너지를 가해줘서 기체 부피가 팽창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주는 가장 간단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피스톤 안에 기체가 차 있는 상황에서 뭘 가해주게 되냐면 열에너지를 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피스톤을 더 강하게 때리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는 소리죠. 점점 더 강하게 때림으로 인해서 피스톤이 밀려나게 된다. 그래서 피스톤의 단면적을 A라고 하고요. 피스톤이 늘어나는 길이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델타 L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이때 기체 분자들이 이 피스톤을 밀려나게 한 그 일에 대해서, 기체 분자가 피스톤에 가한 일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역학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봅시다. 일은 어떻게 그랬었죠? 힘의 크기와 그 힘에 의한 이동거리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었죠.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힘, 우리가 기체 분자가 피스톤에 가한 평균적인 총 힘을 F라고 한다면 이렇게 F 힘에 곱해주면 되고, 길이의 그 위치 변화량은 피스톤이 밀려난 길이가 되니까 이 델타 L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F 곱하기 델타 L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기체라는 걸 다룰 때에는 힘이라는 걸 많이 쓰지는 않는다 그랬죠. 힘보다는 주로 뭘 많이 쓴다 그랬지?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로 많이 쓴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건 힘이라고 하는 걸 단면적으로 나눈 물리량이었잖아요. 거꾸로 힘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단위 면적당 힘을 표현하는 압력에다가 그 면적을 곱해주면 그게 그냥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F 곱하기 델타 L을 압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델타 L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단면적에다가 길이 변화를 곱해라? 피스톤 단면적이 있는데 그 단면적에다가 길이 변화를 곱해라? 다시 말해서 요 피스톤이 쓰고 지나간 요 공간에 뭘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부피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죠? 우리 막 수학에서 부피 처음 배울 때 밑면적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부피 구하고 뭐 그랬잖아. 그게 요 소리잖아요. 피스톤의 단면적에다가 그 길이 변화를 곱해준 꼴이 되니까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델타 V, 부피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에서 다루는 주된 물리량으로 E를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압력과 부피 변화량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압력과 부피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좀 더 고급적인 수학 기술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면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압력과 부피 곱의 어떤 전체적인 변화량이 어떤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의 크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력과 부피의 곱이 기체가 해준 어떤 일을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그 결론을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아까 보여줬던 그 피스톤 예시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기체가 해준 일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의 곱으로 유도가 되는구나 라는 과정을, 어렵지 않으니까요, 일의 정의를 통해서 PV로 유도가 되는 과정을 한 번 정도는 유도를 해보길 권장을 합니다. 할 수 있겠죠?